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회에 들어와 봤습니다. 양주시 의원님이시죠?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그리고 남은 1년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의원님 먼저 카메라 보시고 또 네. 시민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주시 국회의원 정성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봄과 함께 대한민국이나 우리 지역이 활력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또 국민의 공복으로서 오직 국민민복을 위해서 또 양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의도가 또 굉장히 아름답게 또 벚꽃길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무려 그 16년 동안 국회 주변의 벚꽃을 보셨습니다. 네, 의정활동 그동안 돌아보시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의원 활동하면서 여의도 벚꽃을 제대로 구경한 적이 거의 그쵸, 없습니다. 힘드시죠? 네, 봄 되면 늘 여야가 현안 때문에 네. 대립하고 또 많은 민원들이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쁩니다. 어쨌든 제가 임기를 좀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역 현안들을 좀 총정리하고 또 국회 와서는 제가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에 지금 보임됐습니다. 지금 외교 안보 국방 사안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안보 문제, 또 국방 문제, 또 군의 사기 문제 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그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네네. 뭐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드론 사령부도 이제 창설이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들리고 국방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국방위원회를 맡고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방위 사업 계약법이라는 걸 입법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또 단어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지금 뭐 국회 국방위 의정 활동의 이제 핵심은 어쨌든 무기 현대화 또 네. 방위 산업의 증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우리 네. 장병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병들의 후생 복지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제 지역구에도 많이 살고 계시는 부사관들의 네, 주거 그렇죠. 문제, 네. 또 그들의 수당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정부와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또 격오지에 근무하는 우리 장보영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 네. 또 이런 장비들을 좀 현대화하는데 그런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하고 있고요. 이 방위사업 계약법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증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 계약들을 국가계약법과는 좀 별개로 운영하기 위해 갖고 좀 더 신속하게 계약이 추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약 이행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국가계약법과는 다르게 네.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가계약법은 어떤 국가계약법은 이제 국가계약법은 국가와 관련된 계약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이 동일합니다. 네. 그러나 방위산업은 그 계약의 특성이 상당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방위산업에 관련된 계약은 좀 특수합니다.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이게 방위산업에 관련된 무기체계 시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지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일반 국가 계약과 동일하게 하게 되면 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국가 계약과는 달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계약의 특수성을 별도로 규정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기존의 그 시일을 좀 빠르게 빠르게 하고 또 지체상권 같은 경우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업체가 굉장히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례 규정들을 두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최저가 입찰 방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도 맡고 계신데요. 네.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어떤 역할을 하는 지금 곳인가요?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회가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갖고 네네. 그 소위 말하는 검수안박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후속 조치로 한국형 FBI 네.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여야 간에 지금 타협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는 네. 검수안박법 소위 그 형사소송법에 대한 그 위원 제청을 해갖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심사가 끝나야만 네. 논의를 하겠다고 해갖고 지금 현재 진행된 바는 없고요. 네. 다만 지금 한국형 그 FBI를 설치한다든가 네. 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확립한다든가 네. 또는 자치경찰 문제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논의는 빨리 시작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그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사실은 많지 않은 네네.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이제 논의하지 않으면 여야가 힘을 합쳐서 논의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시기가 이게 지금 도래하고 결국은 있죠.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네. 그 피해는 네.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보수 사건의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여당과 좀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네. 후속 조치를 좀 만들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네. 의원님과 함께 또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역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원님실에 딱 들어와서 본 게 있어요. 양주시 도로망도라고 봤는데요. 사실 양주시는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네. 교통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로 그 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또 최우선 과제로 꼽으시면서 7호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주셨는데요. 네네. 요즘 7호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양주는 이제 도로하고 철도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야만 네.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시장도 추구하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 네. 경기북부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그 중에 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주 신도시로 이어지는 전철 7호선의 연장 사업입니다. 네. 지금 의정부까지 와 있는데 의정부 탑석 거쳐서 양주로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의정부 구간에 네. 수용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 갖고 네. 지체돼 있어. 1년 이상 지금 지체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의정부 구간의 그 수용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원래는 한 2025년 정도쯤이면 개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네. 2026년도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저희들이 매달 공정을 점검하는 공정 점검회의를 하고 네. 또는 뭐 주간 또 야간 작업도 하고 또 새로운 공법들 도입해 갖고 네. 어쨌든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7호선이 조금 늦어진다. 그래도 늦어도 26년 안에는 또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 밖에 또 저희 그 경기도에서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GTX 노선 네네. 관련된 건데 GTXC가 양주시를 또 통과하는 네네.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하고도 지상하치와 네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그 도봉 창동 구간의 지하화 문제 때문에 좀 그동안에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했었고요. 원래 이제 지상 그 통과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갖고 보니까 네. 지하화를 해도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다만 비용은 좀 더 들겠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올해 한 4, 5월경쯤에 네. 지상화를 할 건지 지하화를 할 것인지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결정을 해갖고 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전체는 뭐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 뭐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네. 관련 부처들을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양주 가시면 주로 많이 듣는 민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역시 도로 철도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네. 어쨌든 전철 7호선의 좀 조기 개통 문제, GTX 신호선이 계획대로 네. 준공이 된다고 하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네. 덕정역에서 강남까지 한 3, 4분대 정도를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양주의 서부 쪽에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임 시장 때부터 네. 이거 관련해서는 서울 양주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올해 네. 민간 사업자들, 민간 그 투자 그 적격 심사만 끝나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네.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부 도로국장 만나 갖고서
서울 양주 고속도로의 그 민간 투자 심사를 좀 신속히 해달라. 올해 상반기 안에 해주기로 사실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은 서울 양주 고속도로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을 보고 있고, 그 두 번째가 양주구 하는 지난 서울 그 경기도 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네네네. 이걸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양주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39번 국지도 네. 광적에서 송축까지 이어지는 도로 이건 좀 차분하게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인구가 밖으로 자연 감소도 있지만 네네.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많은데 양주만 또 유일하게 신도시로 많은 네네. 분들이 입주를 하고 지금 경기 있습니다. 북부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더 교통에 관심이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신도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교통이 뚫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네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양주 신도시를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게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통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서울로 이어지는 이제 버스 노선의 문제고 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해야겠지만 현재 양주가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교통 상황은 제가 보기엔 경기북에서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고 그러나 또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철 7호선 GTX, 네. 서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 양조고속도로 이거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네. 양주시하고 포천시가 같은 날 시가 됐습니다. 포천이 네네네. 15만 명이 약간 넘었고 양주가 15만 명이 약간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양주시는 인구가 무려 10만 명이 들어가고 늘었어요. 25만 명이 됐고 포천시는 여전히 15만 명대입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에 포천, 동두천, 연천 이 대부분의 거기서 유출되는 인구가 양주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서울 북부에서도 노원구, 강북구에 있는 주민들이 양주로 많이 네, 들어오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것은 결국 양주가 교통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말씀하신 교통이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아파트를 전세가로 새 네,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네, 네, 이래서 네. 굉장히 많이 또 젊은 사람들의 네, 네. 인구가 네, 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양주시가 이제 조금 많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많이 부각되고 그렇습니다. 있구나 그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주시의 2035년도에 네. 양주시에 예상하는 그 계획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네.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옥정 그 신도시 또 휘천 신도시 네, 입주 휘천 신도시. 가속되고 광석지구 네. 또 백석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나면은 양주시는 뭐 명실상부하게 경기북부에서 가장 저 중심적인 또는 경제도시, 문화도시 네. 또는 교통도시가 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이 이제 실질적으로 딱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동도 한다고 하시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많은 시간을 이제 양주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양주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저는 처음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네. 양주시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도시를 비춰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네. 그러나 그 시작이 역시 교통, 그다음에 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갖추고 그다음에 산업 단지 유치해서 산업 인프라 갖추고 네. 그러고 나면 네. 양주시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는지 대한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결국 양주시의 미래 비전과 가치는 양주시를 경기 북부의 문화, 예술, 또는 네. 교육의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인근 주민들이 양주로 더 찾아올 거고요. 정주 의식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양주는 뭐 국가무형문화재가 2개나 있고 경기도 지방무형문화재가 3개 있고 또 각종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 많이 지역입니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갖고 문화예술의 거점들을 만들고 또 그 주변에 또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 개발하고 또 그리고 경기 북부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새롭게 고등학교도 좀 더 유치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이죠, 예.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투자들을 과감하게 해갖고 경기 북부의 양주에게만
문화, 네. 예술, 또 교육의 교육. 거점이다. 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저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그 의지가 네네.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기 북부를 남부와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특별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은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역대 지사들이 그게 관심이 높질 않았어요. 김동연 네. 지사가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갖고 네.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국회 법안이 통과해야 됩니다. 네. 국회 법안은 의정부의 김민철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네. 하고 계시고 있고요. 다만 그 북도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우려를 갖다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북도 신설이 경기 북부 주민만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 갖고 그 과실과 성과가 비수도권에도 나눠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비수도권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김동연 지사가 확실한 어떤 로드맵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 그다음 네. 각종 규제로부터의 어떤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도가 네. 독자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북도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또 도움이 없이는 이게 북부가 또 다시 이렇게 특별자치도로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네, 많은 도움이 사실 필요할 것 가장 같아요.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권 경기 북부의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네. 또는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 길지만 길고 짧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어떤 또 네, 네. 예, 그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실지,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년도 총선거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예. 또 팬덤에 기초한 극단적인 정치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데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공동대표를 맡아갖고서 네. 어떻게든지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할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양주가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 경기북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려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게 역시 교통 인프라를 조기에 네.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 은연남면 산업단지, 양주 테크노밸리를 조기에 준공시키고 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양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려고 그런 걸 마무리하려고 또 시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 문화, 교육, 예술 모두가 또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양주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